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지켜주고 있죠. 1차 분기점은 19,000원, 추세선이 21선에서 올선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4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6개월 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이제 뭐 목표 주가 10만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의 파운드리 독보적인 업체죠. 8인치 웨이퍼. 그래서 어쨌든 2022년 실적도 상향 조정이 되고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6천억대로. 그러면서 실적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미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도권 있는 사람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치 투자 얘기하게 되면서 퍼가 몇 배에서 낮니 높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자. 올해 예상 퍼가 9.2배네요. IT 치고는 좀 낮은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낮은 편이고 22년 연간 영업이익이 여기는 4,700억이 됐는데 이게 6천억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6천억으로. 실적도 잘 나오는데 퍼가 낮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전 여기에 태클 한번 걸려고 해요. 두 가지 근거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작년까지는 어쨌든 8인치 웨이퍼 부분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국내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일단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요거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법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파일럿 생산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한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00억 매출일 겁니다, 아마. 1,000억 영업이익인가? 아마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일 거예요. 영업이익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키파운드를 인수했잖아요. 키파운드를 인수하게 되면서 8인치 기준으로 웨이퍼 생산량이 이제 20만 장, 월 20만 장 육박을 합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도 15만 장이에요. 그러면 네임밸류를 봤을 때 물론 거래차가 바로 끊기진 않을 겁니다. 거래차 입장에서 봤을 때 네임밸류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요? DB 하이텍이 더 나을까요? 물론 삼성보다 TSMC가 더 잘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임밸류 보게 되면은 똑같이 8인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다 보게 된다면은 DB 하이텍보다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을 보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8인치 같은 경우 그동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채산성, 돈이 안 돼요.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채산성,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세수 시작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M&A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12인치 웨이퍼 여기서 파운드리 생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제 대안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두 번째, 이제는 올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10만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10만원 저는 간단하고 봅니다. 1분기 안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10만원 정도면은 한 40% 정도? 물론 40%가 작은 건 아닙니다. 76,000원에 30% 정도 되겠네요. 30% 상한가 한 번이죠. 이게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상승폭만큼 또 가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연간 영업이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 효과하고 가격 상승 효과로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또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분기 기준으로 쿼터 기준으로 1,000억 원대에서 이제 정책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영향이 빠르면 2분기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분기에 10만 원은 가지만은 2분기에 가서는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두 가지 근거입니다. 이제 대안이 생겼다. 두 번째는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요 두 가지 이유. 그래서 뭐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뭐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면 되고 참고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저 같으면은 이제 DB 하이텍은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7월달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월달에 5월선과 20선 데드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21선 저항, 그리고 21선 저항.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죠. 만들고 상승, 조정,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죠. 상승, 조정, 상승. 그러면서 21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단기 추세는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상승 쪽으로 가죠. 가면서 이제 중요한 건 추세선이 이제 자 3일 연속 5일선 위에서 놀아요.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21선도 한번 붙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5일선을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공식 나오죠.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타다가 급등. 요 패턴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선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예단하는 거 무리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5일선 올라타주게 되면 이 기울기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분기점은 19,000원 잡았습니다. 19,000원. 전고점 아래 구간인데 여기 뭐 올해 4월달에도 한번 저항했었던 자리고 살짝 돌파를 했었던 자리긴 한데 어쨌든 뭐 19,000원 돌파되게 되면 저는 신고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만원대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1차 분기점은 19,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 주가가 된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증착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8.5세대 OLED 대형 패널 쪽으로 증착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유일입니다. 이제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6.06인치 LTPO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요. 2021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장기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어디냐? 3D, LGD, BOE, 진동팡 요 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진동팡, BOE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4, 6.68 LTPS, 아이폰 14 일반형 쪽으로만 진동팡, BOE가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래서 아이폰 14 맥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형도 아이폰 14 일반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